이 남자의 이름은 리이였고 그는 노련한 차원간 광부였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일은 방호복을 입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석을 채굴하는 것이죠. 동료 중 한 명은 이번 달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라면 1년 정도 안에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가 3년에서 5년 더 일한다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여유도 생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자비한 자본가를 저주했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순간 그는 즉시 떠날 것입니다. 3년에서 5년 더 일하는 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차원간 영역의 방사선 노출은 보통 사람들에게 1000분의 1 확률로 각성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면 치명적입니다. 아무도 방호복을 입고 다른 세계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에 앞에 앉은 두 남자는 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남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는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때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엔지사는 그의 부모님이 $1,000,000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니까요. 그가 약하니까. 그는 만약 자기라면 그 회사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농담으로 그 남자가 그들에게 목숨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용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돈이나 벌자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를 약하다고 부른 부분은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쳐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일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동굴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땅이 흔들릴 때 한 남자가 사소한 진동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나무랐다.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했다. 다른 차원에서 지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다른 남자도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많은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괴물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거기서 일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 장소에 이전에 차원간 인간형 생물이 있었을 때 그 괴물들은 벌레와 짐승 부족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은 너무 위험함으로 작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담당자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 지역이 3년 전 각성자에 의해 정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인간형 생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그는 그들이 한마디 더 한다면 뭔가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찔렸다. 감독이 맞았을 때 그들은 모두 놀랐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감독은 피를 토했다. 차원간 인간형 생물이 나타났다. 차원간 인간형 생물들이 그들을 쫓아오자 그들은 달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맞았다. 이는 그들이 출구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탈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 그의 동료가 그에게 던져져 그의 등에 부딪혔다. 그들은 모두 바위에 부딪혔다. 이는 고통으로 기침을 했다. 그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차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차가 떠나자 차원간 인간형 생물이 차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 발톱은 천장을 꿰뚫었다. 운전자와 조수는 끌려가고 트럭은 전복되었다. 이는 차원간 인간형 생물들이 트럭 안의 사람들을 쫓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트럭은 폭발했다. 그는 놀랐습니다. 차원간 휴머노이드들이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는 그들의 약점이 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처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차원간 휴머노이드가 오른쪽에서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즉시 타고 있는 나무를 향해 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차원간 휴머노이드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것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물들이 불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세계의 신비로운 문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곤충형 야수들, 그리고 다른 차원의 휴머노이드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방사능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각성된 고등 존재들만이 이 괴물들과 싸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 존재들의 출현은 인류에게 문을 닫을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탐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지만 불행히도 그 광부들은 고등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괴물들에 맞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문에서 나온 그들은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가연성 물질을 모았습니다. 차원간 휴머노이드들을 막기 위해서 한 남자는 횃불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휘발유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이용해 입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등을 맞대고 원을 만들고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휘발유 드럼에 접근하면서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손이 닿으면 이는 그들에게 그것을 입구에 빨리 붙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깡통을 차고 횃불을 던져 불을 붙였습니다. 횃불이 휘발유에 떨어졌습니다. 차원간 휴머노이드의 발치 근처에, 그리고 그 차원간 인간형 생명체는 불에 탔습니다. 노인은 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언젠가 무엇이든 필요하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오래전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에서 그는 온 감독이 그것을 밀수할 계획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암시장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년 동안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역이 7구역이 인간형 생명체의 공격을 받았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본부는 그들의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겼고 정적인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우주복에는 1시간 30분 분량의 에너지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설령 한 명만 살아남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주복의 전력이 이미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우주복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과 고아가 희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는 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있어 삶은 고통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가 우주복 배터리를 포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판자로 때리고 반항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저항해 보라고 했고 그 남자는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깨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은 이가 깨어나면 그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스크를 쓰려고 기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죽일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그의 배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음 차례라고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밀었습니다. 두 명의 괴롭히는 자들은 그를 쫓았습니다. 그가 도망치려고 할 때 그는 트럭에 올라타 그들에게 그들이 죽으면 함께 죽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트럭을 시동했고 조각상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막기 위해 그를 쫓았습니다. 만약 그가 입구의 불길 장벽을 뚫고 지나가면 그들은 모두 끝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입구를 뚫고 들어오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생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땅에 남겨졌습니다. 조각상은 그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웃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치 그것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각상은 정말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정말 그것은 저에게 솔로 레벨링의 조각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차원을 초월한 인간형 생물이 나타나 조각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형 생물의 손이 그의 몸통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롱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친척들이 그를 키우려 하지 않았던 때처럼, 혹은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집에서 쫓겨났던 때처럼, 혹은 빚이 그에게 넘어왔던 때처럼 몇몇 유력 인사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가 부모님의 죽음을 조사하려고 할 때 고소장, 그가 보낸 편지는 모두 회사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일으켰고 보상은커녕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 남자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합의서에 서명하고 수만 달러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진실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가 빚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 이자가 3만 달러이고 원금은 3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매달 15일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험하게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쌍해 보였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차원 간 광부가 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이 빚을 갚을 기회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온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차원 간 생명체는 그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그는 짐승의 역겨운 악취를 떠올립니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 이가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기 전 무의미한 몸부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과는 달리 무언가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승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조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각상은 그에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순히 자신의 몸을 넘겨주면 말입니다. 이는 관심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한 괴물에 의해. 그 조각상은 크게 웃으며 복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불렀다. 그림자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공격한 차원 간 휴머노이드는 놀랐다. 그림자는 그것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조각상은 이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차원 간 휴머노이드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밟은 거대한 그림자 같은 생명체가 그것을 밟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녀는 그림자 갑옷에 완전히 덮여 있었다. 차원 간 휴머노이드가 뒤에서 포효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는 짜증이 났다. 땅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차원 간 휴머노이드를 삼켰다. 다음 표적이 배었다. 이는 정말로 이 짐승의 역겨운 냄새를 싫어했다.
그리고 인간 쓰레기는 그가 그들을 속박하자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조각상은 이가 자신의 몸을 돌려주면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이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없었다면 이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를 깨우는 것이 조금 가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모두 감사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 남자들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그들을 풀어주는 동안 이는 그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들의 가면을 벗겼고 그 때문에 그 남자들은 피를 토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한 남자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들에게 이전 남자들의 배터리를 주었다. 조각상은 이에게 그의 쓸모없는 동정심을 버리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그를 죽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설교는 필요 없다며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그림자는 그가 아직 그렇게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도전했다. 그가 죽음 직전일 때, 그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는 더 많은 인간형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굴 밖에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자신의 몸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림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폭도들 때문에 이미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힘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설교는 필요 없다고 대답하면서 말이죠. 그는 인간형 존재의 발톱을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챘습니다. 인간형 존재는 그를 베려고 했습니다. 그 생물들 중 하나가 뒤에서 은밀하게 공격하는 동안 말이죠. 그는 그것을 감지하고 제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사신경과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림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약하고 비참했습니다. 이는 주먹에 에너지를 모으며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했습니다. 이가 인간형 존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그것은 날아갔습니다. 그의 힘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자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몸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들을 다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림자가 그의 손바닥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자에서 단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웠고 잡종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각성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형 존재 하나가 그의 등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격하여 그 인간형 존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반격할 힘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피가 땅에 튀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누워 헐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변칙 존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그의 진화가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2랭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그를 진찰하는 동안 말이죠. 간호사는 그에게 전혀 부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력 징후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유가 수수께끼였습니다. 의사는 승천자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의 경우처럼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새로운 단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천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의 레벨이 몇 레벨인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다음 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좀 더 오래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이를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림자는 자신이 지닌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2등급도 아닌
그는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그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일단 깨어나면 최소한 S등급이나 A등급이었어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B등급이었지만 이는 2등급 껍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림자 시스템의 힘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시도에 그림자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힘의 10분의 1, 000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깨어나서 자신에게 왜 매달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이 비천한 인간에게 그가 고대의 존재라고 알렸습니다. 최고 엔트로피 소멸자, 다른 세계의 지배자. 그는 그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시족 반역자들로부터 왕좌를 되찾으면 후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취한 것에 자신의 몸을 줄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에 그림자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에게 즉시 자신의 몸을 바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하필 자신에게 달라붙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악령의 빙의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안정해 보이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그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불안하게 한 것은 그 존재의 성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훨씬 더 침범적인 생각들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를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그에게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것은 2급 인간을 선택해야 했던 것을 후회했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면 2급 쓰레기보다 늙은 개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림자는 그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사흘 안에 D급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를 완전히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알기로는 병원에 있었는데 이 그림자가 그를 포탈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이에게 그가 곤충 둥지에 있다고 말했다. 저승의 문 안에 있는 그의 종족의 2급 시험. 그는 모든 스카이본 시족 구성원은 성인이 된 후 단 한 번만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험 횟수가 초기화되었다. 방패를 장착한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이는 그가 그 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림자는 그에게 자신이 받은 그림자 시스템이 그의 지식 베이스를 읽는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그가 결국에는 익숙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에는 소녀는 그림자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단검을 꺼내 그것을 베었다. 그는 자신의 속도에 놀랐다. 딱정벌레는 화가 나서 시소리를 냈다. 그는 딱정벌레의 사각지대를 알고 그것을 노렸다. 그는 딱정벌레의 등을 칠 수 있도록 높이 뛰었다. 그 후 그는 딱정벌레의 뒤에 착지했다. 딱정벌레는 즉시 반격했다. 그는 발을 딛기 위해 단검을 땅에 꽂아야 했다. 그는 딱정벌레의 껍질이 그렇게 단단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림자는 그를 쓸모없다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이에게 맹렬한 힘만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는 자신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림자는 그에게 졌을 때 도움을 구걸하러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졌을 때 이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는 딱정벌레가 정말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벽에 부딪혔고 어깨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은 것을 알아챘다. 그림자가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이는 그것이 딱정벌레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의 피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 약점을 찾자 그는 씩 웃었다. 딱정벌레가 공격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누가 진정한 겁쟁이인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림자는 그가 그림자 눈을 사용한 것에 놀랐다. 그는 다리 몇 개를 자를 수 있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다리 하나만 부러뜨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는 앞다리 하나가 없으면 방어가 어려워. 약점을 공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더 효과적인 무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단검을 창으로 바꿨다. 그는 딱정벌레의 아랫부분을 꿰뚫었다.
일어서게 하려고. 그는 딱정벌레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약점이 배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이겼다. 딱정벌레는 수정을 떨어뜨렸다. 그림자는 그가 2급 방패벌레를 죽였다고 숨이 차는 것을 놀렸다. 그저 2급 방패벌레를 죽였다고. 갑자기 그의 몸에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정을 흡수했고 그것이 경험치 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은 그에게 D급으로 진급하는데 0.2%가 추가되었다는 알림을 보냈다. 그림자는 그것이 에너지 스톤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그의 능력치 레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그림자 눈을 사용해서 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림자는 그에게 단지 그의 그림자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림자 눈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눈에 집중시키라고. 그는 그 말을 따랐고 성공적으로 그의 그림자 눈 1레벨을 활성화했다. 생물이 그에게 스파이크를 던졌다. 스파이크가 바위에 박히면서 그는 거의 맞을 뻔했다. 그것은 녹색 거품 물질을 방출했다. 이는 그 작살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다시 공격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재빠르고 유연하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눈이 결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명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자는 이가 놀랍다는 듯이 즐거워했습니다. 작은 2급이 그림자 에너지를 그렇게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다니. 결국 이는 헤드 하베스터로 알려진 디틀링검 벌레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독침에 특화된 스팅어 런처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모두 2급입니다. 그림자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식 기반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몬스터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어두운 구석에 이미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림자는 그가 포위되는 것을 피할 좋은 위치를 찾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양손에 단검을 들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 몬스터들에게 사라지라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림자는 그가 이미 각성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림자 눈의 두 번째 형태를 말입니다. 그가 그림자 눈 2레벨 2급일 뿐이었기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의 모든 심장 박동은 사망 예고였습니다. 시스템이 그의 능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시스템을 가진 2급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그림자 지식 기반, 그림자 눈 2레벨 및 그림자 변신입니다. 그는 벌레의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 느려졌습니다. 그는 그것의 몸에 보라색 반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약점이 기록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그림자 눈이 2단계에 도달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약점을 발견하면 그의 공격은 방어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녀석들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림자가시 대매장이라는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땅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리고 벌레들을 꿰뚫는 스파이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림자를 땅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위로 꿰뚫어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시스템은 그의 돌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각 프로젝터가 0.7%의 돌파 값만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빨리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녀석들을 베어 넘기면서 시스템은 그의 돌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그림자 눈만으로는 2레벨이 그의 공격 정확도를 그렇게 향상시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긴 초록색, 날씬한 괴물이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림자는 그의 빠른 반사신경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워프검 벌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그가 그림자 단검을 채찍으로 변형시켰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가 그림자를 벌레에 감았을 때 벌레는 시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다시 뛰어보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벌레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 워프검 벌레의 약점이 시스템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벌레들은 동시에 그에게 독침을 발사합니다. 는 그림자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엉덩이를 목표로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의 D등급 돌파 진행 상황이 12.1%에 이르렀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그림자로 여러 개의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프검 벌레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 힘에 걸맞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자세가 조금 추해도 말입니다. 그림자 눈이 부여한 선물은 그의 감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반사신경, 힘,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제어 능력, 그래서 그림자 눈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D급 돌파 진행률이 34.2%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눈의 선물은 엄청난 정실력을 소모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눈이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그림자는 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뒤에서 몰래 접근한 벌레에게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쓰러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마침내 복수할 힘을 얻었을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15시 28분의 타이머 42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NG 그룹 놈들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감히 은폐한, 그리고 뻔뻔하게 그에게 채무를 갚으라며 광산에서 일하게 강요한 놈들. 시간이 흘러가도 그의 진행률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밀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쥐었기에. 그리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복수하고 그 오만한 놈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남은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그리고 그의 D급 돌파 진행률은 95.4%입니다. 그림자는 그의 증오를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시스템과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작동하여 7초만 남았습니다. 그림자는 이가 그 모든 그림자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의 몸이 폭발할까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3초만 남았습니다. 돌파까지 조금만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1초 남았고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결국 타이머는 0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매우 높이 뛰어올랐고 그의 검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 한 번의 강력한 일격에 그는 모든 벌레들을 물리치고 D레벨 돌파율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D레벨로 승급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림자는 그가 간신히 해냈다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작은 D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시체들을 흘끗 보았고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그 벌레 둥지가 예전의 초보자들을 위한 시험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단검은 특정 레벨에 해당하는 는 그것이 대검인데 단검이라고 부르는 것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의 모든 사람들이 거인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에너지에 비하면 그 무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치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D급 각성자만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등록소에 들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곳에서 는 자신이 2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접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의 신체 능력치가 괜찮더라도 감지 가능한 에너지 변동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2급으로 평가되었고 기록에는 미성년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급 고급은 급여가 15% 인상됩니다. 그들이 등록소를 나설 때 는 그림자 시스템이 탁월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림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한된 인식으로 그림자 에너지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니 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시장에서 장비 판매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림자는 그것이 그림자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는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수군거리는 남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할 때까지는요. 그림자는 인간들은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보석을 철에 박아넣고 그것을 신성한 장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그는 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 아무것도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는 그에게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의심했습니다. 그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어차피 그의 물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검의 가치를 감정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남자의 팔에 매달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이런 악취나는 곳으로 데려왔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팅, D급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수청입니다. 민간인입니다. 가게 주인은 일을 남겨두고 젊은 조 영주를 접대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팔만한 좋은 물건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 다른 세계의 문에서 괜찮은 검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팔아 여자친구에게 새 차를 사줄 계획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것이 풍호검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무기는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D급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는 수청을 알아봤고 그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팅은 그녀에게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가 자신의 팬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녀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팅은 이에게 짜증이 나서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쓰레기 수거장이 길끝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문 닫기 전에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팔려고 하는 검으로 이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에 맞았습니다. 자신의 검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그의 검이 진짜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그 검은 진흙처럼 잘리고 가치가 많다고 말했을 때 팅은 짜증이 나서 주먹으로 이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팅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옆으로 비켜 주먹을 피했습니다. 팅은 그의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했고 이는 재빨리 모두 피했습니다. 이의 머릿속에서 그 공격은 곤충 둥지 시련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팅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가 단순한 미성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D급이었음에도 그를 한 대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는 그림자를 채찍처럼 만들어 팅의 주먹에 감았습니다. 은 광부는 광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걔는 지표면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채찍을 잡아당겨 팅을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가 개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팅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뜻밖에도 두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들어와 그들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은 사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 D급이며 감독관입니다. 그는 팅에게 오랜 단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게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은 저주받은 광부가 자신의 검을 부러뜨렸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부가 왕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팅의 무기가 정말로 그의 손에 의해 부러졌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먼저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검을 부러뜨렸다 해도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왕은 그에게 정말 그런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손에 있는 검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팅은 왕에게 돈과 물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했습니다. 왕은 이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검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잡았을 때 그는 놀랐습니다. 그 검은 100파운드가 넘는 무게였고 이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가 고급 실력자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한계를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에게 그 무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암시장이 소유자 아이디와 물품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는 단지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았습니다. 이는 광산에서 검을 주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왕은 그가 단지 하급 광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검을 조사하고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속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몇백 가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팅의 검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200만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위해 검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팅에게 200만만 보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날의 그의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팅에게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팅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개입했기 때문에. 칭은 미성년자가 200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팅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장기를 팔아도 200만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말에 칭은 그들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위에 그림자의 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격했습니다. 왕은 무의미한 싸움은 그의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실로 가서 기다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팅은 그에 동의했지만 놀랍게도 한 남자가 그들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왕은 비오라는 남자에게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가 상품을 망가뜨리면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다른 두 남자를 찾습니다. 한 명은 팅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가 부딪히기 전에 그 남자를 찾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일하면서 힘이 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이제 그의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칭은 그가 미성년자인데 언제부터 싸움을 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팅은 그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몇 무명 배우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D급 고급 실력자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그를 한간히 때렸습니다. 아버지조차 감히 그의 얼굴을 때리지 못했기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길에 나무 토막을 던졌고 이는 단지 그의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막아냈고 그것은 팅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은망덕한 녀석에게 교훈을 가르칠 영광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팅은 두려워하며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칭은 팅이 D급 고급 전투원이 하급 전투원에게 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림자를 거미줄로 변형시켰습니다. 팅과 칭은 그 안에 갇혔습니다. 팅은 이가 단순한 하급 전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C급인지 B급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드에서 인증받은 2급 하급 전투원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팅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고 팅은 긴장했습니다. 팅은 자신이 흑표범 갱단의 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를 건드리면 그들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갱단이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팅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팅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먹의 충격으로 팅은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피를 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채업자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웡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를 밀쳐내며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팅은 10만 위안으로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이 한 대에 2,000원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팅은 그가 더 이상 때리는 것을 멈추도록 100만 위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50대의 주먹질은 단지 이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팅은 자신의 블랙카드를 보여주며 500만 위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카드가 NG 그룹 VIP 카드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NG 집단의 빚을 징수하는 자들이, 그를 광산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팅을 풀어주고 뱀을 굴에서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가져가면서 말했습니다. 흑표범 패거리가 수년간 그에게서 수백만 달러를 착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카드를 가져갔으니 그것은 마치 돈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칭은 팅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가 미성년자라고 말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력한 존재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때리며 그가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빼앗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막 끝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잉은 그의 형, 펜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그에게 바칠 소중한 검을 훔쳤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흑표범 패거리를 몰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펜서는 그에게 그 사람들의 정보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펜서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물건을 가져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는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펜서는 팅이 신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자 지식 기반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NG 집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며 이씨 부모의 죽음 배후의 주범입니다. 다음날 길드에서 한 남자가 이씨에게 다가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에게 맞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랭크 고급 인물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른 남자들은 그에게 잘못된 구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가장 낮은 레벨의 임무는 D랭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낮은 레벨의 작업이 D등급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2급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게 우스웠다. 한 사람이 2급들은 그들에게 의존해서 생존한다고 덧붙였다. 기생충처럼. 그들은 이에게 떠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팀을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군중이 합세했다. 쓰레기 덤이 옆 입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는 쓰레기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 는 자신이 받은 500만이 그 저주받은 사채업자들에게 즉시 빼앗긴 것에 불만이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이제 임무를 얻는 것이었다. 누군가 들어왔고 모두 엄청난 압력을 느꼈다. 그 압력으로 그들은 그 사람이 최소한 B급이라고 추정했다. B급의 아우라는 그들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은발이었다.
고양이 귀와 몸 주위에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는 다른 사람들이 비급이 왜 거기에 있는지 수군거리는 동안 조용히 있었다. 이의 마음속에는 섬세한 아우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였고 그는 어떤 사리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그것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화려함과 자제심이라는 모순을 알아챘다. 그녀에게서 한 남자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짐승시면의 D급 임무가 D급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성년자로서 그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군중은 를 알아챘다. 무릎이 이미 떨리고 있는데도 아우라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상했다. 2급이라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을 거라고. 하지만 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자신이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 여자도 그를 알아챘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길드 직원은 그 여자를 알아봤다. 롱먼 3번가의 친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주변에 D급이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절하고 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길드 직원은 놀랐다. 그리고 그것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알렸다. 그가 등록을 위해 줄을 서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자신이 규칙이라고 말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려가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길드 직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광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거대한 근육질 괴물이 뿔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바드는 그의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의 파티에는 최전방이 있습니다. 데미지 딜러와 지원. 꽤 균형 잡힌 팀이었습니다. 이의 생각에는 미노타우루스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B랭크가 팀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 눈을 사용하여 아래에 있는 미노타우루스를 발견했습니다. D랭크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왜 감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그림자 눈이 이미 2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각적 인식은 그 쓰레기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B랭크 부잣집 딸은 감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의로 그것을 공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드는 친에게 스타라이트가 그녀가 찾고 있는 수정맥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광부에게 자신과 함께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광부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계속 가자. 이는 불길한 기운이 계속 강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녀가 광부가 상관없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그녀의 팀원들이 죽는 것이나 그녀의 B랭크 힘이 혼자서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땅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이와 치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땅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는 앞쪽에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D급 미노타우루스 짐승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검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붉은 기운이 그녀 앞에 눈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뒤로 물러서서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하급자일 뿐이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거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B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싸우지 않을 것이고 2급인 그가 그것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적은 봉급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나면 100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강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검을 꺼내 행동을 취했습니다. 3마리의 미노타우루스가 함께 공격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그와 맞섰고 다른 2마리는 그의 옆을 지나쳐 달렸습니다. 그들은 턱을 노렸습니다. 그것은 이가 그의 백만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에 붉은 기운을 만들어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움직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 하나가 그녀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 괴물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증오를 끌어들이는 얼굴을 가졌다고 그녀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들을 뵈며 그녀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달려서 이미 숨이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노타우루스 하나가 그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왜 그것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나무 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싸우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녀의 팔찌가 빛나면서 그녀 주위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노타우루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의 팔찌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보호 부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전 움직임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투 불능형 고급 유닛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미노타우루스가 도착했고 그는 왜 그녀의 그림자만 공격하는지 물었습니다. 시야 레벨 2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변동에 의해 미노타우루스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친히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 머리를 베었지만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많은 미노타우루스가 모여들자 그는 친히 그 안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스킬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모두를 끝내지 못한다면 결국 지칠 것입니다. 목표가 친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방어 유물 2개가 모두 소모되었으니 그리고 그녀가 전투 불능형이라면 매복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크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 뒤에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하찮은 하급자가 자신의 계획을 거의 망칠 뻔했다는 사실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그녀를 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베었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이가 이미 그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동안 치는 그 남자가 음유시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이는 신에게 알렸습니다. 그 음유시인이 미노타우루스를 조종하기 위해 저주파음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녀를 공격하도록. 그녀는 루덴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루덴은 하급자의 손에 걸려든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로부터 붉은 에너지를 모아 거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안개 미노타우루스. 그는 제어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는 기운으로 그가 시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루덴, 러덴, 이 짐승인간의 생명력을 흡수한 것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땅에서 용암이 분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시급 용암 미노타우루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는 D급에서 즉시 시급이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채팅이 너무 난리가 나서 그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얘와 친 앞에 시급 용암 미노타우루스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D급인 그들은 미노타우루스가 크게 포효하며 공격해왔습니다. 얘는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았습니다. 다음 공격은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시급의 파괴적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장벽을 녹였습니다. 신은 자신이 화상을 입은 것을 알아챘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얘는 친의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도끼가 얼굴에 거의 닿을 뻔하자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의 움직임은 그림자 밧줄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얘에게 그도 제어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궁에 들어가자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잘 숨어 있으라고, 곧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100만 달러짜리 투자였습니다. 용암 미노타우루스가 된 빌로던,은 그를 찾았고 얘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친을 어디에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얘는 그에게 추측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가 그의 뒤에 나타나 다리를 베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심했습니다. 바위의 균열조차도 뚫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덴은 돌에 칼을 쓴 그를 바보라고 비웃었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반격했다. 이는 넓은 용암 지역 때문에 고전했다. 그는 그를 열린 공간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달렸고 루덴은 그를 쫓았다. 루덴이 돌진하는 동안 그는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냐고 물었다. 이는 그림자 눈을 활성화했다. 그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약점은 있다고 믿었다. 루도는 그를 먼저 죽일 계획이었다. 그런 다음 친을 찾을 것이다. 그는 그에게 죽으라고 소리쳤다. 이는 그의 약점을 찾았고 그곳을 노렸다. 그는 그곳에 집중했고 루도는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작은 속임수는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얘는 그의 놀라운 힘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시급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얘는 벽에 몰렸고 루데는 그에게로 곧장 돌진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거기에 서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도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것에 즐거워했다. 그는 또한 그가 다시 그를 베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단검을 사용해서 그는 그 새 조각은 그를 간지럽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이는 그가 다시 공격하기를 기다렸고 그는 공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에게 그의 약점을 노릴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그의 등 중앙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밝게 빛났다. 이는 허를 찔렸다. 그의 등에 있는 용암 같은 부분은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그림자 에너지조차도 그 열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생각보다 영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데는 이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의 약점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부분의 온도가 섭씨 2000도가 넘기 때문이다. 그는 친히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배신자 같은 쓰레기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팔아넘긴 자들에게 루데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고 싶어. 루데는 도끼를 사용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는 에게 회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용기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체인 블레이드로 변형시켰습니다. 루데는 허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나친 회피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여 그림자를 밧줄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약점을 노렸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거의 그를 맞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데는 그의 쓸모없는 시도에 비웃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쓸모없는 싸움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죽더라도 그에게 다시 자신의 몸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시랭크를 처치하면 엄청난 경험치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다시 사각지대를 노렸습니다. 는 자신이 돌파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타버리는 와중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단검 끝이 타는 부위에 닿았습니다. 루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체력이 거의 바닥났고 광폭화가 발동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공격 치명타율과 속도가 200% 증가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광폭화되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날아갔습니다. 강력한 충격과 함께 벽에 부딪혔습니다. 루덴은 더러운 광부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공격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뜻밖에도 는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왜 그림자 에너지가 이전보다 강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천은 그 에너지는 항상 그의 몸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의 몸이 이전에는 그것을 끌어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극심한 열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연히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림자 에너지를 해방시켰다. 는 그림자 에너지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칭텐은 그에게 단순한 치유 이상의 것이라고 알렸다. 러덴도 그 사실을 알아챘고 그의 기운이 이전보다 더 소름돋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가 더 이상 회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러덴은 그가 자신의 3중 속도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증폭은 그가 정말로 2랭크에 불과한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그는 그 장소 전체를 용암으로 덮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것이다. 용암이 그 지역 전체에 튀어오르자 이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러덴은 용암이 그를 제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용암 속에 설 수 있었다. 그는 그림자 강화를 사용했다. 기본 형태만으로도 이미 강력했다. 그래서 최고 레벨이 어떨지 궁금해졌다. 그는 러덴을 놀리며 그를 보일러 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열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러덴은 믿을 수 없었다. 이는 그때까지 즐겁게 난도질하고 배워왔던 방식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차례로 반격할 시간이었다. 이는 다시 돌진했다. 그는 정말 빨리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은 방어력을 높여주는 그림자 강화 때문이었다. 힘과 속도, 그것은 해당 능력치를 200% 증가시킨다. 로던은 자신의 손이 사라진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를 저주하며 그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의 단검 한 번 휘두르기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용암을 사용하여 손을 만들었다. 그는 용암이 있는 한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고 그의 공격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 말을 듣자 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로던은 그에게 다시 공격해보라고 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는 그의 팔다리를 베었고 그는 그에게 계속해서 다시 해보라고 도전했다. 그는 놀랍게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원래 상태로 재생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재촉했고 루덴은 그와 이성적으로 논했습니다.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그러니 죽을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친을 위해 돈을 받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로덴은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을 넘겨주고 그들이 도시로 돌아온다면 그녀가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500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배신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덴이 사람들을 데려와 복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를 배신하는 비겁자로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에 이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배신자를 친샤오상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딸의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구하고 배신자를 잡음으로써 그는 용문 삼거리의 보스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빚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500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루다는 사오상의 손에 고문당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의 가족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그냥 수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칭티아는 그가 감옥문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에게 그 조각이 파괴되면 야수의 영역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털은 사라지고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루덴은 이가 그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빛의 흔적이 루덴의 손을 통과합니다. 이는 이었고 그는 조각을 잡아 약점을 찔렀습니다. 그로 인해 루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베이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핵심은 이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기술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섀도우 센스도 최고의 섀도우 센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칭티아는 용암과 미노타우루스의 에너지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짐승 심연 출구에서 짐승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출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치는 이에게 그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랭크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용문 삼거리에 합류하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전투원을 아주 잘 대해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는 어떤 조직에도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고 대신 그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용문 삼거리가 그의 검처럼 무기를 훔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위해 가져가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이든 그는 모든 돈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기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모든 장비의 구매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 보스처럼 그녀가 깍쟁이로 밝혀지더라도 그는 괜찮습니다. 그는 손에 100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감옥문 조각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청천은 충분한 조각만 있다면 그의 힘을 S랭크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계급은 다시 나타난 감옥문 조각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청천에게 그 자식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그는 회복 속도를 높여야 했고 그 아이가 10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아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에게 경고할 때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이르다고 그저 아이를 겁주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가 먼저 강해지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G그룹 2급 유령 구역에서 채굴 사고로 인해 그곳은 봉쇄되었습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B급 경비원 1명과 C급 경비원 3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고급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현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칭티안이 물었습니다. 하차는 2급 차원 균열에서 무엇을 조사할 가치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 그 이면의 진실이 거기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NG그룹으로부터 보상금으로 20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였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자 거만한 그 남자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다른 광부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시급 각성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근육질의 거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령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급조차 죽을 수 있다며 단지 2급 유령 지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유령들은 2급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옷깃을 잡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공격을 받았더라도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더 많은 돈을 갈취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멈춰 라고 소리쳤습니다. NG그룹 회장이자 A급 각성자인 닝동하오였습니다. 닝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제대로 위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에게 추가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의 현재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었고 진실이 곧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부모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칭티아는 인종에 상관없이 약자는 여전히 억압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리프트 게이트 조각을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강해지면 소위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쉬울 것입니다. 그는 침묵했지만 칭티안은 그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는 칭티안의 그림자 에너지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2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차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를 레벨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선한지 악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미쳤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그가 그를 S급으로 승급시키겠다는 주장은 그저 미친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칭티아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서 어떤 잠재력도 찾지 못했다면 그는 그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미치광이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케미컬존 D급 레이스존에서 임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에게 왜 늦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다른 2급 레이스존에서 서둘러 왔습니다. 노인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하오 삼촌이라는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오는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이의 부모 사고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남자들은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쓸모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적대감을 보인 이 남자들은 구산과 구다로 모두 용병이자 시급 각성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 임무가 채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급 전투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에게 시간 낭비를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에게 임무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 균열이 D급 레이스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얼음을 찾는 것입니다. 빙정석을 찾아 60kg을 시료로 채굴하십시오. 한편 이는 C급 각성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D급 유령지대를 위해서요. 과잉이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이즈이고 용병이자 C급 각성자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살기로 보아 이는 그들 중 누구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령지대 안에서 또 다른 시급 존재를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휴대전화로 균열의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이 모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블러드 레오파드의 흑표범 갱의 2인자입니다. 그들은 균열에 들어갔고 걸어가는 동안 하오는 얘가 보호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얘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깨어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승천한 광부는 희귀한 종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그의 입을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얘가 쓰레기 더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는 얘에게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얘는 자신이 무모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얘는 그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식물이 의도적으로 변형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숨기기 위해서였고 그는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를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스토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계속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입니다. 사는 이에게 발을 움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오는 그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이용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따돌리고 그림자에서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오 삼촌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광부가 너무 빨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그 두 사람은 그저 쓰레기일 뿐이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붉은 머리 남자는 나뭇가지에 앉아 구부 형제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다른 이들이 위험을 감지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입술을 핥으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그 세 명처럼 어리석다면 말이다. 게임은 너무 지루해질 것이다. 아버지는 에어에게 임무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들어온 이후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어는 그들에게 편집증에 걸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단지 D급 임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세 명은 C급이다. 그러니 그들은 처리할 수 있다. 사는 자신도 이상하다고 대답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어는 그에게 겁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커졌다. 사는 뒤에서 공격을 받았고 붉은 실이 그의 머리에 감겼다. 그는 블러드 레오파드를 알아봤다. 어는 그를 놓아주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블러드 레오파드는 대답했다. 그들이 계속해서 블랙 레오파드 갱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줄을 당겼고 그것은 산의 몸을 잘랐다. 그 두 사람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오는 분노에 휩싸여 앞으로 돌진했다. 어는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붉은 실이 그의 주먹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온몸이 실에 휘감겼다. 실은 그의 살갗을 가르고 결국 그의 몸을 잘랐다. 어는 공포에 질려 최대한 빨리 달아났다. 블러드 레오파드는 광분 상태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먹잇감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하오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오는 그에게 왜 다른 각성자들을 버렸는지 물었다. 이는 최근에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을 불쾌하게 했는지 물었다. 하오는 자신은 광부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리가 없다. 그는 주인공이 그 임무가 죽음의 함정이라고 밝힌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모두 그 뒤틀린 곳에 묻고 싶어한다. 하오는 자신이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가 그에게 무언가 알고 있다면 말하라고 했다. 갑자기 에르가 나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를 향해 소리쳤다. 수상한 것을 눈치챘을 때조차도 그는 그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이는 에르가 전혀 쓸모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죽기 전에 배후의 임무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그는 화가 났다. 그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이는 에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에르는 붉은 실에 걸린 것에 놀랐다. 혈표범은 이에게 그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흥미로울 줄은 몰랐다고. 이는 궁극의 그림자 눈을 활성화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가 체드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서먼클러브 멤버십에 가입하여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비디오 좋아요를 누르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